참예수 예수무당 땡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삶을 바꿔놓은 정말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92년 2월 말경에 군에서 제대를 했고요. 나중에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서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긴 했었지만, 제대하고 나서 한동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그리고 성당에 나가서 청년회 활동하는 게 전부인 시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 교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는데요. 원래는 그 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가셨어야 됐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저희 본당에 사회복지분과인지 아니면 한마음운동본부인지 하여튼 그 분과장을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님이 그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야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아버님이 못 가실 사정이 생겨서 저더러 너가 좀 다녀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부산 교구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2박 3일 동안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배정된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감천마을, 사구 감천마을에 위치한 그 우리누리 공부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수녀님 한 분하고 그곳에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그곳을 가는 동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직도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러분 지금도 그 감천마을, 감천생태문화마을이란 곳 관광지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그 사이로 난 그런 정말 좁고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골목길들, 그리고 층층이 계단식으로 올려져서 지어진 그런 작은 집들, 그 모습이 옛날 그대로일 것 같은데 92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더 했겠죠. 저도 태어나서 살던 곳이 삼목도로 위쪽이어서 나름 그 달동네 아이라고 그 아랫동네 애들한테 불리면서 살았던 그런 동네 출신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 도착해서 그 마을을 그 우리누리 공방이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와, 그 계단마다 층층이 놓여있는 집들, 그리고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공간들, 아무튼 되게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날부터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랑 그 공무방, 정말 좁은 골목을 찾아서 그 공무방에 도착해서 그곳에 계시는 분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했겠죠. 그러고서 그 공무방에 대한 설명도 대략은 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것은 그 체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후에 그 이후에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있었던 일인지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 공동 화장실을 청소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갔던 기억이 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수녀님과 함께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혼자 사시는 할머님 댁을 방문해서 그분 댁 청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재도구들을 다 이렇게 씻어드리고 또 밥을 지어서 함께 그 할머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떤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공무방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가누리 타가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젊은 분들이 일하러 가시면서 아기를 이제 잠시 맡겨놓고 가면은 이제 아가방에 계시는 그곳에서는 다들 이모님이라고 부르시던데요. 제 기억 속에는 아가다 이모님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이모님이 그 아가누리 타가방을 이제 책임지고 계시면서 또 아기들을 돌보는 공간을 잠시 방문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선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감천 생태 문화마을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의 어떤 감천 마을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천 마을이 생겨나게 된 거는요. 6.25 전쟁 때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어떤 종교 집단이 집단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토속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산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과 유사한 종교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태극도라는 어떤 그 종교를 믿던 그 아마 충청도에서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충청도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 종교 단체의 신자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감천 마을에 자리 잡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감천 마을 입구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도 큰 사원 같은 게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간 지가 꽤 오래돼서요. 거의 뭐 한 28, 거의 한 30년 가까이 안 가본 지가 그곳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국도의 여러 가지 교리 중에 어떤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무학도통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무학도통. 배움이 없어야 도를 깨우칠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 분들은 그 배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천대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이들 학업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워낙 그 마을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고 거기다가 그런 무학도통이라는 그 교리 하나 때문에 배움을 등한시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은 그 마을에 제가 만나 뵀던 그 공무방의 이모님과 또 뭐 여러분이 아마 같이 하셨겠죠. 뭐 혼자 하셨는지 같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80
저는 8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97년인가 언젠가 아무튼 왜 그 자리를 참석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부방 10주년 행사에 제가 참석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부산에 제가 있어서 가게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젊은 여성분들이 그 88년 즈음에 그 열악한 마을에 들어와서 공부방을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거기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분도 성함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 도미니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도미니카 이모님 하고 그분을 불렀는데요. 저하고 거의 띠동갑 정도의 나이 차가 나는 분이셨습니다만 어쨌든 88년 그쯤이면 한참 젊을 나이신데 근데 이 이모님이 참 작고 왜소한 분이셨습니다. 체격이. 그런데 굉장히 당차시고요. 정말 거침없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계신 또 당찬 여성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 그 젊은 여성분들이 와서 자리 잡고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테죠. 때로는 밤늦게 술에 취해서 지나간 남정네들과 마주치기도 했을 테고 참 무슨 배포로 그렇게 무슨 용기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신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아무튼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천 마을이.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 최수연 도미니카라는 이모님은 원래는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 그 공부방이란 걸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제가 전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그렇게 일정을 시작하고서 화장실 청소했던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때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방문했었는지 잘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환경도 참 대단했지만은 그 마을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공동 화장실을 보고서도 정말 뜨악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좀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그런 재래식 그 화장실 공간이 한 칸, 두 칸, 세 칸인가 있었고 그 남정네들 화장실 가면은요 그냥 벽 앞에 계단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 위에 올라서서 벽을 보고 소변을 보는 그게 남자들이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그곳 공동 화장실 청소를 하러 이제 저하고 또 다른 분이 같이 나서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으셨지만 봉사자로 이렇게 계시는 때로는 머물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또 젊은 그 여성분 봉사자가 계셨는데요. 그분과 같이 갔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저분한 곳을 어쨌든 나름 열심히 솔인지 빗자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쓸고 닦고 그리고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끝내갈 무렵이었는데 그 청소했던 물들이 흘러가는 작은 배수구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공간이 배수구 공간이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왜 막혔는지 들여다보니까 그 화장실에 있던 구더기들이 물에 씻겨져 나오면서 그 구더기들 때문에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뭐 물은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거 뭐 난감하들 그 순간 제가 선택한 방법은 손으로 그 구더기들을 다 파내서 걸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더기들을 다 파내서 따로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게 마침내 청소를 마무리 짓고 다시 공방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청소가 끝난 다음에 뭐 꽤나 출출했겠죠. 아마 점심 식사가 바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뭐 나름 손 씻고 다 하긴 했겠죠. 저도. 근데 그 점심 식사 중에 쌈이 나온 거였습니다. 쌈 채소들이.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쌈을 집어들고 쌈을 사서 한 입 넣으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그 자매님이 그걸 보고서 와, 저 구더기 만져서 하면서 그렇게 과잉 반응을 일부러 보이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말 다 같이 정말 파한대소 하면서 저 손으로 밥 먹는다고 쌈 싸먹는다고 그렇게 파한대소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정말 맛있게 그 쌈밥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 혼자 계시는 할머님 댁에 찾아가서 그렇게 청소를 다 해드리고 정말 와, 공간도 어찌나 이렇게 어두운지요. 그 가지도구라고 뭐 조그만 부엌 그냥 정말 뭐 반평이나 될까요? 그런 공간에 와서 그 가지도구들로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닦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걸려서 그런지 뭐 검게 어떤 변한 양철 그릇들이 아무리 닦아도 제대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거 다 청소하고서 또 수님은 그동안 그 설거지 다 하고서 수님은 또 그동안 또 이제 할머님 드릴 이제 밥을 지어내셨거든요. 그 같이 가셨던 수녀님이 밥이랑 국이랑 몇 가지 찬들 이렇게 해서 밥상을 다 차려서 이제 할머님과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는 순간에 그 할머님이 저더러 이런 호루자식 같은 이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어른분들에게 좀 혼나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왼손으로는 젓가락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질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양식 스타일로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님이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는 저를 보고서 호통을 치신 거였습니다. 저 찍소리 못하고서 그렇게 고생 청소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그 밥까지 차려서 앉았는데 그 호통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서 그 안되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면서 정말 힘겹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새벽에 또 그 공방에 또 이제 그날 머물렀던 어떤 봉사자이신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일어나서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어나서 당연히 가드렸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제 머리에 하나를 이고 가셨고 나머지 또 큰 대야에 담긴 쓰레기 한 무더기가 있었는데 그걸 저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서 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이었던 것 같고 아직도 많이 추웠던 그런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자매님 뒤를 따라서 어둑어둑한 길을 그냥 구불구불 따라 나섰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감천마을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그 감천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고개까지 올라가는 딱 하나의 그 작은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리로 이제 쓰레기차가 이제 다니니까 그 쓰레기차가 오는 곳까지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를 짊어지고 날라야 되는 거였습니다. 와, 그 고불고불 한참을 그 미뤄진 골목길을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어떤 비디오를 시청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불법 비디오라고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그런 비디오였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서 서울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서울의 모습을 정리해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이제 상계동에 몸담고 있던, 지금은 상계동 쪽이 거의 다가 뭐 아파트 단지로 변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은 그곳 역시 굉장히 어떻게 저런 곳에 사람이 살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공간은요. 근데 어쨌든 그 공간에 철거 반원들이 몰려와서 그 공간들을 때려 부수고 발로 짓밟아 부수고 거기에 항의하는 그 주민분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발로 짓밟기도 하고, 어떤 젊은 청년은 뭐 폭행에 의해서 질질 정말 개처럼 그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비디오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나서 철거 반원들이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통곡하고 있던 분들은 다시 또 일어나서 어찌됐건 또 사람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룻밤을 또 묵어냈어야 했으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천막과 비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머물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철거반들이 또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갈기갈기 찍고 해치고 하면서 그렇게 또 그 공간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폭행을 가하고 또 그분들은 또 당하면서 울기만 하고 그런 장면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들을 다 보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엄청 울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요, 그 공부방 밖에 섰어요.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세상은 저런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왜 어른들은 아직도 저런 세상이 있다는 걸 나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지? 그렇게 세상과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TV나 또 다른 매스컴이나 그 잘난 신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저에게 전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세상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2박 3일 프로그램을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제 스스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은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지나면서 제 책상에는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그런 불온 서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책들이 하나씩 둘씩 꽂혀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세상에 알리고 있던, 당시에 그나마 가장 진보적이었던 월간지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말지를 매달 구독하면서 그렇게 그 잡지들이 하나씩 또 제 책상에 채워주기 시작했고요. 훗날 그 이모님을 다시 찾아가서 민중과유라고 불리워지던 그런 불법 테이프들을 몇 개 받아서 저희 집에 있던 레코드로 더빙을 해서 또 하나씩 보관하고, 또 그런 서적들, 테이프들을 찾아서 그 부산에,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근처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서적과 테이프들을 판매하는 서점이 한 2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요. 훗날 저 혼자서 5.18 광주 민주화 교육 그 묘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망월동이라는 곳에
광주 희생자분들과 또 다른 많은 죽음들이 거기에 묻혀 계셨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한열이라는 분, 그분도 거기에 묻혀 계셨고요. 김남주라는 시인, 그리고 조성만이라는 분, 그리고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런 분들의 무덤들이 또 그 망울동묘역에 많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혼자 찾아가서 술 한 잔씩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간직하고 싶었던 몇몇 분들, 이한열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제 책상 옆에 걸어두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옳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어떤 피 끓는 열정과 패기가 있었던 저에게 다가온 그 만남과 그 이후에 제가 찾아 나섰던 그 많은 숱한 사연들, 그렇게 사라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제 나름으로는 정의감이라는 것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도미니카 이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묵방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젊은 것들이 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는 그런 시선이었던,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었던 그 마을 주민분들이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한 분씩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부산의 동아대학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이 오직 그 고묵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선후배 간에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고 그런 MT도 하면서 그렇게 고묵방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고묵방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면서 오로지 고묵방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봉사를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고묵방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훗날 커서 대학생이 되기도 한 그런 친구들이 또 자청해서 그 고묵방에 와서 그 마을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한두 해가 흐르고 나니까
어느 날 밤에 그 마을 자체가 학문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등한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 젊은 부모님들 중에서 한글을 말하실 수는 있지만은 글로는 한글을 깨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셨던가 봅니다. 그런 분들이 또 밤늦게 한 분, 두 분 찾아와서 이모님들과 함께 이제 한글 공부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와중에 또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그 은인분들이 나타나셔서 그 공방에 필요한 물품들, 어떤 금전적인 도움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기 시작했고, 어떤 그런 변해가는 모습들을 그 이모님한테 제가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기적이었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분들 안에 예수가 하늘에 자리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기적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수연 도미니카 이모님, 아가다 이모님, 그리고 제 또래 그곳에서 만났던 여러 자매 봉사자님들, 그분들을 저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그 공간을 예수 그분이 발현하신 그분의 성지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 생태문화마을을 방문하실 분이 계신다면 그곳도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들이 시작해서 일구어낸 그 아름다운 공간, 그곳의 중심으로 훨씬 이전에, 감천 생태마을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그곳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그 우리 누리 공부방이라는 곳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깊은 곳을요. 사실 제가 첫 이야기 드릴 때 안창마을에 봉사를 갔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곳을 찾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감천마을의 우리누리 공부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도 또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고서 그곳을 찾아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곳은 제 성소의 출발점 같은 곳이기도 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고, 이후에 점점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늘은, 예수 그분은 그 인연을 시작으로 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제 성소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미니카 이모님 건강하시죠? 정말 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모님의 그 걸쭉한 목소리, 그 거침없는 목소리 듣고 싶고요. 언젠가 꼭 한번 찾아뵐게요. 건강히 잘 계시다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또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요. 아무튼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